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1억엔 이상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에서 MVP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일본인 최초 MVP 수상자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내용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을까요? 노잉, 이 단어 하나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시간은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간 매표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책 노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노잉은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는 듯한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안도 미후유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를 다 아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멍하니 있던 그녀는 해리포터 마법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머릿속에 4시간 동안이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또 꿈속에서 들은 아름다운 노래가 현실에는 없는 노래인 것을 알고 바로 음반을 발표해서 대박이 난 비틀즈의 Yesterday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시계바늘이 문자판 위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 시계바늘은 가만히 있고 문자판이 움직이는 시계를 썼다고 합니다. 옛 일본인들이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흘러온다고 믿었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웃기지 않아도 하하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사회생활도 하는데 까짓것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미래 현재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렇게 외우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영상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현재로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통신사에서 문자가 온다든지, 내 주변 상가에 유독 헬스장이 많아 보인다든지,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길을 걷는 모습을 자주 본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미래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만 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자기 전 오늘 유독 기억에 남는 것, 며칠이 지나도 계속 떠오르는 그 무언가는 미래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베니스터 효과. 과거 육상 선수 중 1.6km를 4분 이내에 달린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선수가 4분의 벽을 깨자 3년 동안 무려 15명의 선수들이 4분 이내에 1.6km를 달려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계를 한 사람이 깨트리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바꿔 비슷한 성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게 베니스터 효과입니다. 저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노잉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미래에서 현재로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 J.K. 롤링, 이치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이루어냈기에 우리도 비슷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 타일러 씨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무엇이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끝까지 해봐야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저런 걸 싫어하네,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좋아했네, 이런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what이 아닌 how를 생각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이 아닌 어떻게, how를 고민해보라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팀원들과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여행을 다녀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작가는 how를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평생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고 지금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how를 생각하는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해줍니다. how가 습관이 되면 작은 것에서부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양치를 할 때 땅을 보는지 눈을 감았는지 어떻게 내가 양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how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양치를 하지? 평소보다 더 오래 할까? 거울을 보면서 할까? 웃으면서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양치조차 how를 생각하게 되면 하루의 시작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변화가 쌓여야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이 동네 저 동네 몇 달간 임장을 해야 결정적인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듯이 나만의 how를 분명하게 정하면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부자들과의 모임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이 책의 how라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계속 품고 살다 보니 어느새 독서가 제 곁에 와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J.K. 롤링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온다 이런 내용은 잊어버리시더라도 how 이 한 단어는 꼭 기억하시길 강조드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표서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